네, 안녕하십니까. 당산동 재건축 아파트. 어디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나요? 지금 당산 유원제 1차가 2주를 끝내고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여의도 재건축 좋다. 목동 재건축 좋다.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당산동 재건축 어떠신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당산동 재건축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제가 오늘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예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거는 제가 유원제일 2차랑, 유원제일 1차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 유원제일 2차랑 당산 현대 3차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그 가장 문의 많이 오시는 부분이 지금 유원제일 2차 아파트 올해 8월 달에 건축심의 통과된 이후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브리핑을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요? 너무 문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실거래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유원제일 2차 그 장소를 말씀드리면. 잠깐. 당산역을 먼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요. 예. 제가 그 위치가 당산역 바로 도보로 2분밖에 안 걸리는 진짜 초초 역세권입니다. 저희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는 좀 차로 걸리지만 그 뒷문으로 나가서 도보로 가는 거는 진짜 2분이면 돼요. 11번 출구로 해서 도보로 2분이면은 비 몇 방울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당산역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서울에 2호선하고 9호선하고 만나는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예, 당산역하고 또 종합운동장역하고 딱 두 군데인데 정말 황금 입지, 노른자 땅이에요. 근데 저희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에 있는 교통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또 영등포구청 또 5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2호선, 9호선, 5호선까지. 그리고 또 호재는 목동선이 지금 예타 중이에요. 예비 타당성 검사 중인데 예정대로 2030년도에 착공이 된다고 한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호선, 9호선, 목동선까지 해서 정말 그 서울에서 최고 입지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정도는. 네. 그러면 혹시 당산동에 지금 20, 30대 분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신혼부부분들이 참 많이 사는 곳인데 이런 분들이 직장이 대체적으로 어디 쪽이 많은가요? 가장 직장이 많은 곳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의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의도가 제일 많고. 네, 저도 좀 강남 쪽일 줄 알았는데 제일 일자리 많은 곳이 여의도예요. 그래서 저희 당산역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급행으로 딱 한 정거장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터미널까지 12분 끊습니다. 급행으로. 그리고 2호선 가면은 서울 중구, 일자리 많은 서울 중구. 그리고 또 새로 또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강서 쪽에도 마곡지구잖아요. 예. 거기도 9호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정말 일자리 많은 여의도, 강남, 중구, 마곡 모든 한꺼번에 다 연결이 돼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일자리 많은 맞벌이가 요새 많으니까 뭐 한 사람은 강남, 한 사람은 마곡 아니면은 뭐 여의도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당산동은 중심 중앙 정도에 있다고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벌이 분들 입장에서는 한 분이 홍대고 한 분이 뭐 여의도다 이런 느낌에서는 굉장히 괜찮네요. 너무 좋죠. 교통은 정말 좋다. 이런 그리고 말씀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은 거는 여기가 또 그 버스 편도 좋아요. 버스가 만약에 또 이제 김포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일산, 파주 가는 버스를 다 여기서 타세요. 아, 제가 좋다. 아는 경기도민들은 다 당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사무실은 왜 안 오실까요? 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네. 같아요. 전문가는 맞는데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어디 부동산이죠? 당산동 예원부동산입니다. 네, 많이 버스 찾으- 타시는 내 친구들 한 번씩 꼭 들려주세요. 버스 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원제 2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원제 1차 현재 사항은요, 411세대고요. 여기는 중대형 평수예요. 32평, 44평, 52평. 이렇게 중대형 평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세대수, 앞으로 몇 층으로 올라갈 거냐잖아요. 지금 건축심의 통과된 거는
49층으로 픽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700세대. 49층이면은 아마 당산동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초역세권이고, 이 정도 층수는 아마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랜드마크가 될 거고, 지금 시공사는 레미안 아니면 힐스테이트 정도로 하는데, 어디가 더 좋으실까요? 그거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그거 왜냐면 현대건설도 너무 좋고 너무 좋죠. 삼성건설은 당연히 좋고 삼성물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레미안은 무조건 압도적인 1등이긴 해요. 제가 그래서 삼성 레미안이냐 아니면 힐스테이트냐 봤을 때 맞아요. 제 개인적인 사기에는 좀 레미안이 조금 더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저는 이제 힐스테이트 실장님하고도 좀 친분이 있고 레미안 실장님들하고도 그쪽 그 시공사 실장님들하고도 많이 왕래가 있어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니 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두 개 다 최고의 메이커다. 그렇죠. 그렇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9층이요. 네. 굉장히 높게 올라가네요. 네, 맞아요. 49층에 700세대. 이번에 그 49층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조금 늦어졌어요. 원래는 22층에 10개 동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변경이 35층으로 된다 그래서 또 설계 변경을 가서 이거를 또 들어갔다가 또 이번에 또 49층 뭐 특별 건축구역 해서 49층으로 하는 바람에 또 설계 변경이 구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유원 1차 같은 경우 벌써 2주 끝나고 착공이 시작됐는데 여기는 이제 건축식이 끝났어요. 유원제 1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DLENC에서 시공을 짓는 걸 알고 그러니까 대림 산업이죠. 거기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대림은 아니고 현대 아니면 삼성이 될 것이다. 네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된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유원제 2차는 어디 단계까지 왔습니까? 건축심이 이제 8월 달 끝났고요. 제가 그러면 요번에 소식지 나온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 사 의견이 아니라 그 조합에서 나온 소식지를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조합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추가적인 인허가상을 고려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 조합법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착공, 준공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향후 일정은 2025년 말 이주, 2026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로 예상됩니다. 이건 제가 소식지 읽어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2030년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유원제일 2차구나. 네. 이렇게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축자님들. 네. 그러면 유원제일 2차가 아까 지하철이 당산역에서 2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단점이라고는 제가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굳이 따지자면 아, 이게 조금 아쉽다. 이게 조금 이것만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나요? 아, 조금 세대수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죠. 700세대. 그렇죠. 700세대. 700세대면 근데 뭐 어차피 이건 중대형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면 나쁜 건 아닐 것 같은데 700세대. 그래도 레미안 4차에 비해서는 조금. 아, 절반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가 조금 아쉽지. 뭐 어쨌든 역세권에다가 더 좋은 점은 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서초, 당산서중 학교가 거기는 몇 분 거리예요, 도보로? 바로 옆이에요. 도보 1분 거리? 거의 척포마 중포마다 마찬가지. 아, 바로 그 정도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당산동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는 점도 학세권으로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안전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일부러 학교 앞에 와서 애들을 픽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큰 길 건널 일이 없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뭐 큰 길 건널 일이 없으니까 통학은 너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실거래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실거래가가 32평이 얼마 전에 13억 9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13억 9천에 30 몇 평이요? 32평. 32평이 13억 9천. 그럼 44평은요? 44평은 1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14억 5천. 52평은요? 52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래가 없었고요. 그 초반에 정말 금매가로 14억으로도 됐고 14억 7천으로도 거래가 됐어요. 14억 9천으로도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금매가로 나온 거고 지금 40평대 한 14억 5천 정도가 어느 정도 좀 맞는 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내 집을 사는데. 근데 여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갭 투자라는 개념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소.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좀 낮습니다. 그렇죠. 구독자님들 이거 정확히 들으십시오. 당산동 유원제 2차는 전세값이 매매가 대비로 조금 낮아요. 그래서 현금이 10억 가까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추천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근데 대신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입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32평을 가장 기본 농어는 32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9천이다. 14억 정도 잡았을 때 얼마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 이거를 들어갈 수가 있나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억 정도가 갭이 있어야 해요. 왜냐면 여기가 전세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전세가 지금 한 4억 5천 정도 받고 있어요. 30평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그냥 입주를 하셔도 불편한 게 없는 게, 지금 외관상으로 지금 외벽을 칠하진 않았어요. 근데 세대 안을 들어가 보면 수리된 집은 또 웬만한 새 아파트 못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 녹물 나오는데 여기는 파이프 자체가 동 파이프로 했어요. 여기 옛날에 뭐 유원 임원들이 살려고 지었던 아파트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자재로 짓고, 임원들이 살려고 원래 지었다. 원래 사택으로 썼구나. 그렇게 그래서 중대형 평수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프 자체도 동으로 돼가지고 이게 녹물이 안 나오고 뭐 살기는 너무 괜찮습니다. 요새 뭐 녹물 좀 나와도 뭐 필터 좀 쓰기는 하는데, 일단 필터 그 파이프 자체도 좋은 걸로 쓰고, 뭐 일단 역세권이고 아이들 학교 가깝고 하니까. 어차피 25년 말 이주니까 얼마 한 2년만 좀 고생하시면 솔직한 말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년만? 고생할 것도 없는 게 뭐 이게 막 재개발이면은 막 고바위 막 올라가고 막 힘든 데지만 여기는 그냥 역세권이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차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세대 수에 49층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건물 자체는 굉장히 이쁘겠는데요. 굉장히 그렇죠. 크게 웅장하다는 느낌도 받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요새 그리고 이제 새로 아파트 지으면 커뮤니티 시설 굉장히 잘 해놓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유원제 2차가 재건축이 돼서 완공이 되면 당산동에서는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는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이제 거의 입지나 이런 게 비슷한데, 예. 거기는 조금 멀잖아요. 역세권은 아니잖아요. 조금 멀어요. 그렇죠. 더 조금 멀죠. 가까 그래도 그러나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렇지만 여기는 진짜 완전 초초 역세권이면서 세대수도 비슷하다고 하고, 그리고 30년 되면 그때는 최고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때는. 미리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유원제 2차는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많이 있는 분들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다 비용이 좀 부족하잖아요. 다 집 사는데 그렇죠. 참 내 돈 다 있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산 현대 3차 24평하고 몇 평이 있죠, 여기가? 여기는 24평, 27평, 32평. 그러니까 총 세 가지 타입이네요. 24평, 27평, 32평.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주십시오. 여기 당산현대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시작을 막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 추진 중이고요. 여기도 이제 아마 곧 추진을 하게 될 건데, 좋은 점은 재건축을 할 때 시공사 선정이 먼저 되는 걸로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해버린다면 이게 절차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니까 훨씬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죠. 법 개정을 했군요. 네, 법 개정이 시공사를 통과가 먼저 됐어요. 정해라. 네네. 그럼 절차를 빨리 끝내겠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뭐 유원 2차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이 있으니까 그냥 쭉 유지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해버린다면 아무래도 뭔가를 해도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것도 빠르고, 그러다 보면은 진행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들어오기 좋은 점은 일단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요. 만약에 24평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9억 이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어떤 게 좋죠? 새해 최초 주택 마련하는 것도 9억 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올해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금리가 뭐 2%에서 3%대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수도 있지만 집값이 언제 바닥일 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참 좋은 게,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금매 위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없을 때 금매를 좀 많이 가격을 내리세요. 이게 한번 치고 올라갈 때는 이게 계속 매물을 거두시거든요. 여기서 팔렸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겠다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집이 없는데 생애 최초로 마련을 하겠다. 아니면 아기가 있어서 뭐 9억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한 2억, 2% 3%대 해서 마련을 해보겠다 하실 때는 여기 위치도 정말 좋고 재건축 진행 호재도 있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아요. 여기도 도보로 5분 정도면은 초등학교 충분히 도보로 가능하거든요.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24평은 지금 현재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가격대다. 네네. 맞죠? 그러면 27평하고 32평은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대가 좀 비슷해요. 여기는 32평 같은 경우에는 11억대는 유지를 하는데 얼마 전에 10억 얼마로 거래됐지? 10억 7,500이 하나가 또 거래가 됐어요. 아, 10억 7,500. 네, 10억 7,500으로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는 32평 같은 경우에 거의 11억 선을 유지는 해요. 근데 이번에 좀 급매로 하나 거래가 됐더라고요. 27평은? 27평은 그 중간 정도로. 27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9억에서 10억 사이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9억에서 10억 사이. 그러면 지금 현대 3차는 몇 년도에 준공했죠? 여기가 1988년도. 88년. 그럼 아까 유원제일 2차는 거기는 84년도. 84년. 그럼 한 4년 차이가 나네요. 그럼 4년 있다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맞아요. 시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2034년, 35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목표를 잡고 이 집을 매입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드네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거주도 괜찮고요. 안에도 실내 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를 견디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인프라 즐기시면 돼요. 한강공원도 그렇죠. 가깝고 88년도면 예. 예. 안에 수리만 잘 돼 있으면 문제는 잘 돼 없고. 있고 그리고 뭐 애들 키우기도 좋고 한강공원도 가깝고 뭐 동네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현금 10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유원제일 2차랑 당산 현대 3차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예원 사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는 당연히 유원제 2차죠. 이유가 뭘까요? 그 초초 역세권을 못 따라와요. 아, 가치가 좀 더 높을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초초 역세권을 못 따라오고 그리고 예. 부지도 조금 넓고 그리고 또 빠르고 진행도 빠르고. 좀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금 10억이 있다면 그게 맞고 유원제일 2차가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인데 지금 전세를 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냥 매입을 해야 되나? 그러면 당장 현대 3차 24평이 이제 그렇죠.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럴 때 사장님은 어떻게 지금 시기에 정확히 들으십시오. 지금 시기에 매매로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전세로 가는 게 맞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사장님이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생애 최초가 되거나 아니면 신생아가 대출이 돼서 한 2% 3%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매매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집값을 내가 어느 정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직장이 다 서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가 진짜 정말 손해를 안 보고 최저가로 사겠어. 그럼 나는 몇 년도에 사야 돼? 그거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내가 지금 집이 없고 무주택자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떨어지기를 기다려봤자 그렇게 쉽게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사장님, 예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9억 이하의 생애 최초나 신생아 정도의 대출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좀 메리트가 더 좋다. 그건 사실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한 3, 4억을 받더라도 2%대 3%대 이자라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달라서 부담이 없지는 않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큰 부담 없이 버틸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매매 시세 차익이 높아진다면 자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부동산하고 같이 가는 게 금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샀는데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집이 뭐 1년에 한 2%씩 1%씩 가격이 오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샀는데 그러면 1% 2% 이자는 내가 감당이 되는데 이자가 막 5% 6% 되면 집값 오르는 것보다 이자 비용이 더 비쌀 때 누가 집을 사겠어요. 당연한 건데 지금 집값이 더 내년에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값은 항상
두 가지 예측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내년 더 오른다 떨어진다. 근데 그 예측을 정확하게 늘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좀 좋은 이자 싼 이자로 내가 집을 살 수 있으면 올해하고 내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투자하시는 네.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실 분은 뭐 무리한 투자는 좀 하지 말라. 이자가 너무 세니까 이게 그 정도 이상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하지만 실수요자라면 장만하는 게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네. 예. 자, 오늘 다 얘기를 너무 잘 들었고, 유원제 2차, 현대 3차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당산동에 대한 또 소식을 알고 싶은 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산동은 어떤 곳이다 오늘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연 부동산 사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니까요. 한번 인사 나누시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더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그 기회를 주시고 뭐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부동산 위치는 유원제 2차 아파트, 당산엔달 3차 아파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산동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당산동에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